안녕하세요. 청교수 스포츠입니다. 청교수 가족방 여러분들의 적중을 축하드립니다. 영상 내용 외 조합픽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가족방 무료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 12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스날 대 브렌트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은 감독 버프를 제대로 받은 에버턴에게 0대1로 패하면서 리그에서 이어오던 무패 행진이 깨지고 말았다. 다이치 감독에게 완벽히 전술적으로 패하고 말았는데 에버튼의 압박에 제대로 고전하면서 제대로 된 연계를 보이지 못했다. 점유율은 아스날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상대 압박 때문에 전반전에 기록한 슈팅은 오히려 에버튼이 더 많았다. 연계를 압박으로 최대한 방어하는 플랜에 제대로 당했는데 에버튼이 중원에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자 절정의 폼을 자랑했던 웨데고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브렌트포드도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지만 압박을 바탕으로 좋은 게임을 만드는데 능한 모습이라 아스날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브렌트포드는 홈에서 강한 특성을 가진 팀답게 사우스햄튼을 3대0으로 홈에서 잡아내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중이며 물론 원정에서는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적보다는 처진 모습을 보이지만 원정에서도 맨시티를 2대1로 잡아내는 등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올 시즌 비급팀을 상대로는 3승 2무 1패로 상당히 강했다. 물론 유일한 1패를 안긴 상대가 아스날이기는 하지만 아직 팀 컬러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시즌 극초반의 일이라 그때와는 다른 양상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 브렌트포드가 전반적으로는 전방 압박 강도가 꽤 되는 팀이라 지난 경기 에버튼처럼 하이프레스를 유지하면서 토니를 향한 롱볼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스날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경기에서 하이프레스에 꽤 부담을 느꼈는데 브렌트포드가 전방 압박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브렌트포드가 원정에서는 홈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10월 29일 이후에는 아예 리그 패배가 없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라이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오전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브라이튼을 만난다. 그러나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데체르비 감독 체제의 팀을 상대로는 한 번도 경기를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의 결과는 섣부르게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메뉴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지만 자아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는 팀 특성상 결정적인 찬스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근 상대들이 첼시 맨유 뉴캐슬 맨유였다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겠으나 최근 5경기에서 기록한 팰리스의 득점은 2골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한 골은 맨유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90분에 기록했던 프리킥 골, 오픈 플레이에서의 날카로움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어서 브라이턴은 본머스를 1대0으로 잡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코어가 생각보다 벌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기는 했지만 주중 경기를 리버풀과 치르고도 결국 승점 3점을 따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트로사르를 아스날로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미토마가 있었기 때문이며 온더볼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라 상대의 압박과 수비를 꽤 쉽게 돌파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최근 2경기에서 모두 막바지에 골을 넣어 팀의 연승을 이끌었을 정도로 클러치 능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미토마가 어그로를 끌면서 반대 윙어로 나오는 마치도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트로사르가 주전으로 나올 때보다도 득점력에서 더욱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브라이턴의 승리가 유력해 보인다. 팰리스의 공격 핵심인 자아의 결장은 치명적이고 이미 팰리스가 득점력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뉴캐슬 전처럼 템백 양상을 만든다고 해도 온더볼 능력이 좋은 미토마가 출전한다면 브라이턴이 큰 무리 없이 공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브라이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레스터시티 대 토트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스터시티는 아스톤빌라를 2대4로 잡아냈다. 중원에서 공백이 상당히 심했기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역습 성향으로 나서면서 점유율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득점은 오히려 아스톤빌라보다 더 높았고 득점력에서 압도하면서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 로저스 감독은 빌드업 축구를 중시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으나 역습 성향을 지닐 때 더 성적이 좋은 성향이다. 이에 아나초, 바디 등 침투에 능한 공격수들이 공간을 찾기 쉽고 파스의 적극적인 수비 스타일도 전방으로 빠르게 공을 뿌려주는 데 도움을 주는 스타일이다. 이어서 토트넘은 홈에서 맨시티에게 강했던 기분 좋은 징크스는 이어졌다. 콘테 감독의 담낭염 수술로 인해 스텔린이 수석 코치가 대신 지휘봉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난적인 맨시티를 잡았고 케인이 토트넘 역대 최다골 득점 선수가 되는 기쁨도 있었다. 일단 지난 경기에 수훈 선수는 에메르송, 수비력에 비해 공격이 좋지 못해 윙백이 중요한 콘테 감독의 3-5-2 시스템에서는 계륵 취급을 받았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공수 양면으로 모두 기여하면서 팀의 승리를 도왔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포로를 데려온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이다. 토트넘이 수비 불안으로 인해 라인을 내리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레스터가 전반적으로 역습 성향으로 나왔을 때 성적이 더 괜찮았기 때문에 라인을 내리고 보수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면 상대의 공간을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수비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토트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사우샘프턴 대 울버햄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우샘프턴은 홈에서 매우 강한 브렌트포드를 잡아내기에는 무리였다. 0대3으로 무력하게 패하면서 감독을 교체했음에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이며 상대의 역습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고 헤딩 경합에서 밀리면서 헤딩골을 2번이나 허용하는 등 브렌트포드의 플랜 A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 다행히 울브스는 헤더를 주무기로 삼는 스타일은 아니다. 오히려 헤딩 경합에서는 사우스햄튼보다 근소하게 낮은 성공률을 보이는 등 워드 프라우즈를 무기로 한 롱볼 양상이 잘 먹힐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아담스 등 공격진의 신장이 작은 편이라 워드 프라우즈를 앞쪽으로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성공률이 떨어지는 방식인 것은 변함이 없다. 이어서 울버햄튼은 리버풀을 3대0으로 잡아내면서 오랜만에 시원한 승리를 거두었다. FA컵에서도 재경기까지 몰고 가는 등 리버풀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울브스의 주요 공격 루트는 측면, 지난 경기에서도 리버풀이 중앙에 5명을 배치하면서 압박하자 측면에서 수적 동률을 만들면서 쉽게 압박을 분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황희찬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다만 사라비아를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했기 때문에 뎁스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사라비아가 황희찬보다 스탯 생산력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사우샘프턴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우며 울버햄튼이 수비가 대형을 짜는데 능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윙어들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도 울버햄튼 수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이다. 사우샘프턴 공격이 상당히 단조로운 양상이고 팀 구성원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